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느냐? 공수처가 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두 번째는 경찰, 세 번째는 공수처인데 공수처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때 의도했던 건 뭐냐면 가장 엘리트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상정한 거예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수사관들이, 가장 뛰어난 검사가 공수처에 몰려 있을 것이다라고 상정을 하고 공수처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법 좀 띄워주세요. 그 공수처 법에 따르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포함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듣보잡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공수처에서는 뭐 눈길 한 번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수사할 것인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그걸 딱 보면 네. 고위공직자 누굽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재판관, 총리, 그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국회 사무처 이렇게 쭈루룩. 그래가지고 뭐야 제일 좀 그 저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일반 뭐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성남시장은 그 격이 안 맞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 정도 돼야지 그게 되는 거고 판검사, 그 다음에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뭐 대령도 안 돼요. 대령 나부랭이가 어디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려고 그래. 최소한 원스탄 돼야지. 그 다음에 금감원도 원장, 부원장 보도 안 된다는 이야기야. 감사 이 정도 되는 사람만 수사를 하니까 저런 사람 수사하는 그 기관이 공수처인데 그러면 얼마나 뛰어난 엘리트들이 저기 있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공수처가 막 설립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있었던 대검 중수부 출신들이 누구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박영수 특검, 한동훈 대표 다 대검, 그다음에 안대희 대법관 이런 분들이 그 일대를 갖다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검사들이 다 거쳐가는 데가 대검 중수부인데 공수처는 사실 대검 중수부 같은 역할을 하기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기구가 공수처인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는가? 그냥 뭐야 의욕 있게 공수처를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초대 공수처장 누구였습니까? 김진욱 처장이었는데 김진욱 처장이 수사를 해봤을까요? 제가 봤을 때 수사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김진욱 처장은 판사하다가 김앤장 갔다가 헌법재판소 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연수원 다닐 때 저도 연수원 다닐 때 2달인가 몇 달인가 그 중앙지검 가가지고 그 검찰 15 했었어요. 그래서 사건 수사하는 척 그 조서도 만들어 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었어요. 김진욱 처장도 그 정도 했겠지. 거기에다가 나중에 무슨 특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특검에 이제 뽑혀가지고 그 특검하면서 뭐 이것저것 뭐 곁눈질로 뭐 그 정도밖에 안 했던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공수처라고 하는 데를 출범시키려고 했으면 진짜 당대 최고의 검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고 그 사람이 당대 최고의 부장검사, 평검사들을 쫙 빼오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진짜 내 살을 갖다가 베는 것처럼 내 팔을 갖다가 꺾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공수처를 만들어놨으면 지금 위상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고 하는 거는 대검 중수부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변명 수단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조롱거리가 된 거지. 그런데 법은 달라요. 법은. 그 PD님 공수처법 24조 있거든요. 그 24조 좀 띄워주시고 법은 다른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수처 법에 따르면은 다른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검찰이 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탐나
먹음직해. 야, 저런 수사하면은 그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언론에 잘 나가는 검사, 잘 나가는 경찰들은 언론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뭐 그 형사부나 이런 데 말고 뭐 특수부나 아니면 경찰도 뭐 광수대나 뭐 이런 그 특별한 그 조직에 딱 가보면 언론 기사 나온 거 그냥 딱 그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붙여놓고 스크래프까지 붙여놓고 아 우리가 한 게 여기 나왔다, 우리가 한 게 뭐 ITN에 나왔다, KBS 나왔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공수처에서 그 막 이렇게 보다가 검찰이 수사하는데 요거 똘똘한데 보니까 우리 그 공수처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건 내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거를 그 사건을 그 수사기관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수사기관이 그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이첩을 갖다가 요구받은 검찰이나 경찰은 그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공수처법 제 기억이 한 24조인가 그랬을 텐데 한번 그 찾으셨으면 띄워주시고 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뭐 내란죄 등 관련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저는 공수처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저 보세요. 그 이게 공수처법 24조인데 이 수사처는 공수처를 말하는 거예요.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서 처장이 수사의 진행 또는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대통령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진짜 사냥개가 사냥감 뭐 덮치듯이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 그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친정에서 봐준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면 야 이러다가 우리 검찰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검찰청이 아니라 그냥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만한 검찰청이 주먹만한 기소청으로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한 모습을 오히려 지금 보여줘야 된다.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거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옛날에는 일개 검사가 초임 검사가 높은 경찰들 보고도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갖고 있는 그 억하심정도 있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그 의심받고 피의자로 그 입건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검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찰 입장에선 대통령,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경찰은 지금 우리나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원칙적인 수사기관이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란 말이에요.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그다음에 이 시점에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에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우리 경찰이 할 거고 진짜 검찰은 그 기소청으로 그냥 확 쪼그라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지금까지 존재감 하나도 없고 진짜 존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그 처지에 있었는데 이번에 수사를 잘하면은 공수처의 그 존재 의미가 레종 데트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저 공수처법 24조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무시하고 검찰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이 요구를 계속적으로 이첩 요청을 갖다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봤을 때 100% 문제 생깁니다. 왜 100%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변호사라고 쳐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럼 저는 처음부터 검찰이 뭐 이런 문건 같은 거를 압수수색해서 입수했다고 쳐봐요. 검찰이 뭐 대통령 뭐 밑에 있는 사람 누구든 뭐 김용현 장관이든 누구든 불러가지고 진술조사 같은 거 피의자 신문조사가 다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저 같으면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의 변호사라고 하면 이거는 위법한 수사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저부터도.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공수처장이 이첩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공수처법 24조에 의하면은 그 수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김용현 같은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수사에 의해서 취득된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야 괜찮아. 뭐 그거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조문을 보고 봐도 요청해야 된다. 요청하면은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첩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첩 안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보세요.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저것도 강행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위반했으면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뭐 저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래서 심우정 총장하고 박세현 그 검사장이 만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결론은 버킹엄이지. 저렇게 공수처로 이첩해야지.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고 야 쟤네들 해도 너무한다. 아마 그랬을 것인 게. 공수처 그 조직도 제가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잠깐만 띄워주세요. 공수처 법에 따르면은 공수처의 검사가 몇 명 있어야 되느냐? 25명이 있어야 돼요. 25명. 그게 정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처장, 차장 다 검사예요. 하나, 둘. 수사기획관 부장검사 없네. 수사기획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사기획관에 평검사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사 1부는 부장도 없고 그 밑에 평검사도 없어. 수사 2부는 부장검사가 송창진, 검사는 권숙현. 수사 3부는 부장검사가 이대환, 검사가 박상현, 이현주, 최장우. 그 다음에 수사 4부는 부장검사가 차정현, 검사가 송영선, 최문정, 김지윤. 그 다음에 인권수사 정책관도 없고 거기에 공기광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을 뿐이다. 한번 다 세볼까요? 오동훈, 이재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명이네. 14명. 그러면은 15명으로 기사에 쭉 나왔는데 제가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그 공수처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또 날라갔네. 한 명은 또 어디로 갔을까? 그 다음에 지금 보면요. 저기에 송창진 부장이 부장검사잖아요. 부장검사로 나와 있잖아요. 송창진 수사 2부장 사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의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 날짜가 2024년 11월 4일 현재인데 한 달 반 전이었단 말이에요. 45일 전인데 제 생각에 송창진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석일이라고 수사 3부장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직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공수처가 제 생각에는 15명도 아니고 13명인 것 같아. 송창진 빼면 13명 아닙니까? 이대환, 차정현 다 있죠. 이대환, 차정현은 다 있고 원래 이전에는 박석일 부장검사가 수사 3부장이었는데 사직했고 저런 조직에 어떻게 사건을 맡길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그 검찰에서는요. 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수처를 갖다가 개무시하고 그냥 그 수사를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가 반드시 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그 뭐라 그럴까 그 다음에 저 뭐 검사들이 그렇게 그 검찰 눈에 봤을 때 그 심우정 검찰총장 눈에 봤을 때 뭐 에이스로 보였겠습니까? 어디 저기 뭐 어디 지청이나 있을 그런 검사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저 중에 검사도 안 해보고 검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뭐 제가 일일이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공수처법 좀 그 띄워봐 주세요. 그 공수처법을 갖다가 띄워봐 주시면 공수처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음 거 관련 범죄 여기 제가 그 공수처법을 다 안 해놨는데 어쨌든 고위공직자 범죄는 뭐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수처는 어떤 데냐? 수사만 하는 데예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름이 고위공직자 그 범죄 수사처니까 수사하는 데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는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소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이었는데 공수처가 되어 버린 순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기소처가 아니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란 말이에요.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는 기소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공수처를 기소를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특검을 갖다가 막 그 이야기하길래 아니 왜 못하러 특검을 하냐? 특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에다가 수사 맡기면 뭐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뭐 누구 사건도 그렇고 공수처에다가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니 공수처는 기소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쏙 빼놓은 게 어디입니까? 그게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에요. 조국 그 민정수석이었어요. 근데 왜 공수처에서 공수처에도 그 검사가 있는데 왜 기소권을 갖다가 뺐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민주당 생각은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에서 그 기소권이 쏙 빠져 있었어요. 예외적인 거는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지 나머지는 직접 기소할 수 없고 그 기소를 누가 한다? 검사가 한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역량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실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라고 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아마 검사들 수사관들 엄청나게 파견할 거예요. 엄청나게 파견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과 공수처에서 검사들 파견 받아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다음 그 검찰에서 만약에 수사를 했으면 그러면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 내용 가지고 막 해가지고 기소를 갖다가 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기소는 어디서 한다? 다시 검찰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하루라도 더 걸릴 거 행정적인 처리가 있어야 되니까 하루가 될지 얼마가 될지 시간도 더 걸릴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협조적으로 유기적인 그러한 협력 관계를 한다고 해도 직접 수사하고 그 조직에서 기소하는 거 하고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마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정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검수완박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로. 왜냐하면 검찰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건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검찰이 망가지면 내 친정이 없어지고 내 친정이 망가지니까 열 받지. 근데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검찰이 제대로 일 못하면요 우리나라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천국이? 범죄자 천국이.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범죄자 많아지면 사건 수임이 늘어날래나 그건 모르겠는데 검사 입장에서는 범죄자 천국이 되는 거는 용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검수완박하고 그 다음에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이었는데 그 검수완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이기고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맨 마지막으로 사인한 게 그 검수완박 그 검찰청법 그 다음에 뭐죠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만약에 그 검찰이 그 이런 수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만약에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삐대가지고 나도 숟가락 얹을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훨씬 더 강도 높게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했던 그건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심정적으로 말도 안 된다.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면 저는 검수완박 복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시켜야 된다고 제가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뭐 그 생각이 대통령 생각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검수완박되고 공수처가 이렇게 삐대는 게 오히려 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더 나아진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참 이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